계속해서는 담대한 투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학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화학주 하면 이분이죠.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본의 차홍선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는 에너지, 화학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점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유럽 증시가 좀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 화학주 같은 필수 소비재를 매수하세요라는 조언이 공존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과 한국의 화학주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 비교를 해보려면 현 주가 상태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유럽이나 뭐 미국과 봤을 때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네. 화학주를 투자하신 분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도,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남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다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뭐 일부 기업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실적은 그렇게 고금리 때문에 그 전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한 40% 정도 떨어져 있는 40에서 50%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갔는데 실적은 좀 이렇게 전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원래는 실적을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다가 근데 지금 이제 오늘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미국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게 거의 이 시장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는 이미 다 가버렸어요. 더 갈 거라 보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더 가겠죠.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미국, 뭐 유럽, 뭐 인도 할 것 없이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고 일부 기업은 또 조금 사상 최고치도 못하는 그런 형태지만 그래서 한국 지금 보면은 지구상에서 화학주 중에서 이렇게 전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기업이 있죠. 네. 그런 기업을 딱 3개만 200개 국가 중에서 뭐 단적으로 3개만 꼽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한국 그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거나 한국만 낮은 수준인가요? 중국, 러시아,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네. 조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한번 보면은 이게 그 미국의 웨스트레이크하고 다우케미칼하고 한국의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하고 주가 그림입니다. 주가 그림인데 두 개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그림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미국의 색깔입니다. 붉은색이 한국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두 가지, 한국 기업 두 가지 이래 되는데, 그러면 저렇게 이쪽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죠? 한 40년 동안 쭉 같이 가다가 보면은 붉은색이 한국이 항상 조금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한 10년 전부터 보면은 붉은색이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잖아요. 그죠? 그 대신 파란색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사상 최고치고. 근데 이제 원래는 보면은 고금리 때문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금리 내려갈 거잖아 하면서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부터 치고 나가서 사상 최고치가 됐고, 미국 다우케미칼은 조금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 이렇게 빠졌다가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한국 기업들 두 개 기업은 그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데 다른 뭐 검은색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IMF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남미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거나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화학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차트를 통해서 좀 수치면으로 증명을 해주셨는데 국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화학주가 잘 못 가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럼 지금 한국 화학주가 저점이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래서 저는 저점이라 보는데 지금 자리가? 앵커님은 한국 화학주 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생각나십니까? 또 자주 듣는 기업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기 한국 화학 업종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미국도 제가 볼 때 미국도 괜찮아요. 미국도 괜찮은데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보다는 미국은 다우 케미칼이 좀 더 나아 보여요. 왜냐하니까 이게 빠져서 올라가는 형국이잖아요. 올라가는 형국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도 좀 적게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는 폭이 작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화학업종도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라 보는 거죠. 그럼 뭘 보면은 이 그림 좋네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화학 제품 가격인데 이게 보면은 2023년 가격치보다 톤당 120만 원까지 지금 이제 2024년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피크 쳤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웨스트레이크라 다우케미칼 이런 기업들 떨어졌죠. 같이 다 떨어졌는데 그 기업은 이미 사상 최고치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 2024년 가격을 보니까 이미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조선 이런 경기들, 그다음에 전자 경기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미 올라가는 웨스트레이크 올라갔고 다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제품 가격은 올라갔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IMF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네. 형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고 두 번째는 뭐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정말 미국 대비 현재 떨어져 있어요. 원래 아시아가 케미칼만큼은 미국 대비 더 높아도 됩니다. 매출액 대비 뭐 시가총액 비율이. 근데 그게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도 제가 주총을 갔다 왔습니다. 현대차를 갔다 왔거든요. 네. 어제는 삼성전자 갔다 왔고. 직접 다녀오셨어요? 예, 포스코홀딩스도 갔다 왔고 그러는데 보면 왜냐하면 전방 사람을 좀 알려고. 그런데 자동차, 뭐 조선, 그다음에 건설, 전자 네. 다들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조금 더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후발 주자인 화학하고 철강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 전방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이제 원래 보면은 미국이 전세 금리 인하하면서 아시아 전체가 다 영향을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 금리 인하되고 아시아 가동률은 특이하게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큰 그림을 보면 아까처럼 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거나 일본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잖아요. 일본도 화학주들이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다들 좋습니다. 왜?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구조조정 중에 있으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큰 그림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만 반응 안 해가고 있다는 그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잘 갖춰져 있는데 주가가 아직은 반응을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다라는 표현을 중간중간 주셨는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화학 업종 내에서 구조조정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구조조정이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 이슈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네, 원래 보면은 화학을 볼 때 보면은 원래 보면은 가장 크게는 수요를 먼저 보거든요. 네. 수요를 보고 그런데 이제 수요가 좋아지는데 공급 물량이 너무 많으면은 제품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거죠. 공급도 안 하면서 수요만 좋아지면 폭등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국면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국면은 참 연출되기는 어려워요. 초기 국면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수요를 체크하면 아까처럼 금리가 인하되면은 자동차, 조선, 건설 이쪽이 다 좋아지거든요. 요즘에 금리 같으면 건설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롯데건설 말씀드렸지만은 11.5% 빌리다가 지금 8.5%의 돈을 네. 빌리거든요. 3%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금리 떨어지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수도권 건설이라든지 서울 쪽 건설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지는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보면 이런 두 가지 팩트가 중요해요. 보면은 아시아는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유럽보다 원래 만불대에서 화학 쪽 소비가 참 많아지거든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석유화학 쪽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보다는 아시아들이 증설을 많이 하려고 해요. 원래 실질적으로. 왜냐하니까 수요가 더 좋아지니까. 이게 이머징이 많이 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근데 증설하는 국가도 4개 국가밖에 지나지 않아요. 중국, 그다음에 사우디, 한국, 이란 이렇게 4가지 국가고요. 4개의 국가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쪽은 미국이 증설을 많이 해요. 이렇게
5개 국가밖에 증설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 지금 현재 한 2027년, 8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공급 물량이 이렇게 누워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증설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설 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아시아 쪽이. 그런데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가동률이 뚝 떨어지고 미국이 고금리로 가버리네. 그래 가동률 뚝 떨어지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이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니까 또 떨어져 버리고. 근데 이제 공급망은 지금 복원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첫 번째 팩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제는 증설이 거의 없다. 횡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입니다. 뭐냐면은 있는 공장도 우리 이게 밖에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게 LG화학이 NCC 넘버 2 크래커 연순에 있는 거 판다고 했잖아요. 중동 국가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네. 사라. 왜냐 그렇게 되면 중동 국가도 위축이 돼요. 아 그럼 이렇게 공장을 또 짓는 것보다는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아시아가 또 좀 많이 좋아지거든. 그때 짓는 게 안 나을까 그렇게 됐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 공장을 이제 텐더를 띄우고 있어. 너 사라. 그렇게 좋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인도네시아 공장도 있고 여수 공장도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효성 같은 경우도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NF3 있지 않습니까? 특수가스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절반 정도는 매각 가려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왜냐니까 중국도 다음에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중국, 그다음 사우디, 한국, 이란에서 공통적인 사항들이 이제는 캐파를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조금 이제 더 줄여도 되겠다 오히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전방 산업은 수요가 좋아지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좋아진다. 그래서 구조조정 자체를 좋게 보시는 게 좋아요. 반도체 쪽에서 감산하는 거 없이다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감산 뒤에 SK 하이닉스가 폭등을 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짓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나가자 그러니까 최적화되는 과정이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저점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저점인지는 아직 힌트를 안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점이길래 이렇게 또 강조해 주시는지 포인트 알려주시죠. 예를 들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PBR 밸류에이션 네. 밸류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원래 시가총액 보고 이럴 때는 PSR 보는 게 제일 나아요. PSR의 매출액 대비 뭐 시가총액 비율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S&P 500이 2.75입니다. 물론 저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은 뭐 PSR 같은 경우 뭐 30배씩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75배예요. 2.75배인데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제가 볼 땐 적정하다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약간 호황 공문에 들어가면은 1.75배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수준이 이렇게 인프라예요. 인프라. 예를 들면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전력이라든지 이런 쪽 기업들은 이렇게 원래 보면 엔비디아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S&P보다 높게 받고 그 다음에 인프라 쪽 관련된 기업들이 한 60%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75배 정도 받으면 적절하구나. 이렇게 보면 다우케미칼이 1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우케미칼은 금리 인하가 또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미국 기업 중에는 좀 화학 쪽에 관심을 가질 게 미국의 다우케미칼 정도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0.23배에 있어요. 네. 0.3배 이렇게 있는 게 화학. 근데 원래 보면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65배에 비해서 0.23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 정도 할인돼 있는 80%까지 할인돼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업황이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네. 뭐 투자자분들이 이게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제품 가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라가고 있다. 네. 2023년을 넘었고 2022년 거의 호황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전혀 예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은 좀 늦게 나오거든요. 늦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팩터.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페드 의장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6월 정도 뭐 예를 들면 6월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3번 정도 인하된다 이러면은 수요는 좋아집니다. 수요는 좋아지고 공급은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은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PSR처럼 되면은 한 이렇게 뭐 업사이드 포텐셜이 서너 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위축되지 말고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면 선제적으로 실적 나오기 전에 반응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조합을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물음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소를 해야 되는지 오늘 차홍선 대표를 통해서 자세하게 내용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가 저점에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